우리 도의 아동 정책과 노동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에 대한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다른 복지 영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동급식도 돌봄으로 본다 하면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90% 이상이 아동수당과 돌봄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아동학대처럼 많이 집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보고받은 대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동안 민간에서 했던 조사를 맡게 됐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그 조사를 위해서 파견되면 적어도 현장에서 폭행의 위협이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외근직 2명과 내근직 1명과 최소 3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현장에서 조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동안 사회복지 공무원이었고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이런 조사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거를 현장에 투입했을 때 과연 아동학대 조사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우려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경험과 또 업무의 지속성이 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순환보직이 됐을 때 그러면 2년,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새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이 부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거죠. 교육을 하고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전담 요원의 역할은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예요. 학대 전담 공무원 때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과 업무의 지속성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단기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이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보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는 것도 전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보호 지원 및 예방사업, 학대 조사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맡았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의 현황 중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당 아동수가 경남이 가장 높습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 건수가 거의 한 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과연 제대로 된 아동 피해 학동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정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호와 치료 중에서는 저는 상담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기관마다 임상심리사가 딱 1명 있습니다. 임상심리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케어를 담당하기에 이 인원이 배치가 적정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동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치료를 해주고 어떤 아이는 치료를 안 해주고 이거 역시 선별적으로 된다는 거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학대 아동이라고 판단이 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치료가 저는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경남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인 양산, 창원, 거제에서 이게 지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서부아보전이 지금 8개를 지금 관할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저는 서부아보전에서도 지자체의 아보전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주에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하면서 학대 전담 공무원 수도 아동수가 비슷한 양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챙겨서 경남의 아동들이 좀 행복한 이후에 내가 청년기를 다 거치지만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경남 이런 기억이 좀 남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아보전이 설치되기 전에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서부 아보전에 이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아동 학대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공 표면 처리업체인 제2산업이 경남 테크노파크가 지분에 참여를 했고요. 주신 자료들을 보면은 산업부에서 경남 TP 표면 처리 사업 컨소시엄 운영 계획 승인을 해서 저희가 지분도 참여를 했고 또 시설 설립식도 예산이 또 투입됐고 또 제2산업이 이치한 땅도 테크노파크에서 임대를 준 거죠.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이게 항공산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분에 참여하고 제2산업이 설립된 데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20년도 안 됐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거기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경남도하 테크노파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와 테크노파크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럼 과연 경남도에서 이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왔을 때 이분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려고 했고 이 부분들이 어떤 노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경남에서도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2020년에 경남에서도 경남 전체 75명이 사망사고입니다.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후에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예방해서 지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줄일 수 있다면 그 또한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에서 행복한 아동기를 보냈던 사람이 이후에도 경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아동정책 발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 역시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야 모두가 찾는 경남이 될 것입니다. 노동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이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도 차원에서 챙겨보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다면 이들이 계속해서 경남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돌아오고 싶은 집 같은 경남이 되길 바라면서 고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